봐야 될 거 얘기하면, 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맞는 말. 이거 당연한 말 얘기할 거야. 그리고 대서가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데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 주거나 빼 주거나 또는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이거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만 변화가 있냐면 C가 0보다, 그러니까 음수를 이렇게 했었을 때 곱하거나 나눌 때 그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서 요거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이제 풀이법인데, 우리 보통 AX는 B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AX가 B보다 크다. 나누는데 생각해, 이게 등호가 아니기 때문에 방정식처럼 단순하게 나눈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저게 지금 A라는 게 값이 아니잖아. 미지수잖아. 미지수잖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양수가 되면 그냥 나누면 되고요. 자, 음수가 되면 이때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꾸죠. 자, 근데 여기서 A가 0이네? 라고 물어보면 이건 대답을 어떻게 해요? A가 0이면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을 하면 선생님이 따기를 가야겠죠. 화를 안 낸다고 했지 안 때린다고 한 적은 없었다. 그게 화는 야, 화내면서 때리는 거와 그냥 장난으로 때리는 건 다른 얘기지. 잠깐만. 말해봐. A가 0이야. 그건 알 수 없지. 이거는 다 나눠봐야 되는 게 B가 양수일 때, B가 0일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눠봐야 돼. 그러면 양수다라고 했으면 A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는 0 곱하기 X지만 뭐 여기가 1이다. 그러면 얘는 0이고 얘는 1이 돼. 이거를 무조건 만족을 시킬 수 있다. 그럼 이때는 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0 곱하기 X는 0인데 이것도 만족하는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죠. 얘도 해가 없는 거죠. 근데 음수다. 그럼 0 곱하기 X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는 무조건 0이잖아. 네. 0은 마이너스 1보다 커. 커요. 그러면 이때는 해가 모든 실수가 돼.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이해해야 돼. 지금 내가 넣어봐가지고 숫자들을 넣어봐서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 그래서 AX가 B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때 A가 0이 되면 B가 0 이상이면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B가 음수이면 해가 모든 실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해가 모든 실수.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등호가 들어갔었을 때, 그리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었을 때, 바뀌었는데 등호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마다 답이 다 달라. 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조금 구분할 수 있는 거를 좀 할 수 있어요. 됐죠? 됐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거 지운다. 아니면 기다려. 빨리 기다려. 지워. 그래. 자, 그리고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연립이
1차 부등식에서 연립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연립이라고 하는 게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야? 근데 당연히 해니까 x값 y값이 되지. 공통 범위를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연립 1차 부등식도 쉽게 말해서 각각의 부등식이 있을 텐데 그 해들을 구해봤더니 그것의 공통 범위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그 공통 범위를 대답을 해주는 게 연립 1차 부등식이야.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요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 있을 거고, 또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이거 말고 또 케이스가 더 말하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왔었을 때 공통 범위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대답을 한다? 이 공통의 영역에 들어간 걸 답으로 한다. 공통에 들어간 영역으로. 근데 이런 것처럼 공통적인 영역이 없으면 이거는 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네? 그래서 근데 연립 1차 부등식은 진짜 해가 범위로 나올지 값으로 나올지 아니면 없다라고 나올지는 풀어봐야 알아. 풀어봐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가 얘기해주면, 자, 요렇게 됐었을 때, 이 부등식 하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얘네는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이렇게 잡아서 풀어야 정확한 답이 나와. 정확한 답. 예를 들어서, 뭐, A는 B보다 작고, A는 C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B하고 C의 대소관계를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답으로 나오지는 않아. 됐어요? 그래서 이거 꼭 명심하세요. 요거 얘 이렇게 나오면 요렇게 풀어야 한다. 요렇게 풀어야 한다. 그리고 절대값 기호라고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좀 외워. 자, 요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A가 만약에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요렇게 표현을 하거나, 요렇게 표현을 하거나, 요렇게 있으면 얘는 요렇게 표현해주면 돼. 마이너스 A와 A 사이. A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됐어? 근데 미얀마리 여기 안 써있는데 왜 안 써있을까요? 뭐가 안 써있어? 첫 번째 거. 첫 번째 조건 118쪽에 7-6에 보면 1번에 나와 있잖아. 118거. 7-6에 절대값 비율을 포함한 부등식을 보게 되면은 A가 양수일 때 1번의 해는 이렇고 2번의 해는 이렇다고 나와 있잖아. 그게 지금 이 말 아니야. 네. 니네 기본적으로 공식 외워야 될 거는 외워야 돼. 뭐 안 외우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나도 대답 없어. 그거 니네들이 외워줘야 될 거는 그래도 외워야지. 오케이? 됐어? 아니요. 네. 자, 그리고 근데 원래 이거는 공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원래 절대값을 기호를 한다라는 거는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 절대값을 푼다는 거. 그 0에서의 거리. 그러니까 부호가 상관없어. 그게 뭐가 부호가 그러니까 말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설픈 지식으로 해서 활용하는 말 되면 오히려 헷갈려. 아니 저기 들어가는 수가 그러니까 0에서 떨어진 거리라고요. 부호 상관하지 않고.
아니 나는 절대값이 들어간 걸 푸는 방법을 물어봤지 절대값의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푸는 방법이요? 거기다 써놓고 얘가 안에가 양수겠느냐 음수겠냐에서 범위를 나누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했었을 때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x가 0 이상일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나눠야 될 거야. 그래서 이 x가 3보다 크다 나오고 마이너스 x가 3보다 크다 나오니까 얘를 풀어주게 되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공식처럼 적용을 하는 것 뿐인 거지 원래 기본적인 절대값은 범위를 나눈다. 그래서 안에가 0 이상일 때와 안에가 0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범위에서는 요렇게 풀어서 답은 요렇게 나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절대값 들어가는 부등식이라고.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근데 왜 그 0이랑 x가 0인 거랑 0보다 큰 거랑 같이 와요? 그냥 0 이상이나 0 이하나 어차피 0은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관례적인 표현으로 등호 크다 쪽에 붙여서 쓰는 것 뿐이지 작다 쪽에도 상관은 없어.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다 보라. 뭘로 같아? 0. 0으로 같잖아. 그래서 의미상은 상관은 없어. 근데 쟤는 0은 이상인데 밑에 그 부호 안 들어가요? 아니 얘는 여기서 0 이상을 여기서 얘기해도 90도 중복적으로 왜 얘기해? 아니죠, 이 옆에. 여기? x는 생각했어요. 아니 여기에서 이거랑 이 범위가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답이 이거라고 대답을 하는 거지. 풀었더니 최종적인 답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얘를 풀어봤는데 하나는 0 이상이다라고 풀어봤는데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랑 얘 공통범위로 답을 해야 되니까 x가 0 이상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지. 지금은 그냥 공통범위라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답이니까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니네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절대값은 어떻게 한다? 범위를 나눈다. 범위를 나눈다. 이게 어쨌든 문제의 가장 기본 시작은 절대값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나 보지 말고 책 아래 하단부 봐봐. 그 118페이지 아래 거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의 풀이.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1번 어떻고 2번 나와 있고 이렇게 산다라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 나와 있지. 이거 3번 정독해 봐. 3번 빨리 정독해.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3번 정독해서 갑자기 내가 누가 찍어서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면 때린다. 눈치 보지 말고 빨리 정독해.
번 정도 했어? 아니, 뭐 아무도 대답 없어. 했어? 했어? 정독했어, 안 했어? 뭔가 대답이 시원찮다. 그러면 나 그럼 일단 넘어간다. 나 일단 넘어간다. 아. 자, 일단 대표 문제 가봅시다. 자, 814번 문제를 한번 보면, 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이거 당연하게 맞는 말이죠. 이거 그래서 그냥 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니은 A가 B보다 작은데 0보다 작으면서 C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D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걸 물어본 건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B가 BC다라고 얘기한 건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보면 A가 일단 B보다 작죠. 근데 D는 양수야, 음수야? 그러면 양면에 같은 걸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일단은 A, D는 BD다라고 하는 이게 성립을 하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C가 D보다 작은데 B가 음수잖아. 그러면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얘는 해보면 BC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면은 AD는 BD보다 작지만 BD는 BC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기억의 3단 논법처럼 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AD는 BC보다 작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AD는 BC보다 작다. 근데 보기에는 뭐가 바뀔지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얘는 거짓말이야. 헐.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고요. C가 D보다 작으면 이 말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A 빼기 B는 0보다 크죠. 네. 그리고 D-C도 0보다 크죠. 네.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 그래서 A-B, D-C가 양수니까 A 플러스 D는 D 플러스 C보다 크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를 두고 얘네를 이쪽으로 이양하면 A-C가 B-D보다 크다라는 말이니까 말이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얘가 true 이렇게 돼요. 됐네? 지운다? 자, 817번을 보면 자, 요거를 풀었더니 자, 요렇게 나와서 자, 요렇게 되잖아. 요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안 바뀌어? 바뀌었다라는 말은 이 말은 뭘 했어? 음수다. 그래서
1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아서 a는 1보다 크다. 그러니까 문제랑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항상 이거는 구해놓고 시작을 해. 나중에 어디선가 써먹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나눠봤는데 이게 뭐가 된 거냐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서로 해주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더하기 2a니까 a 빼기 b가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전개하고 이항하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2가 되겠죠. 되네? 그러면은 이 x는 6 이상이니까 풀어주면은 x는 3 이상이다라고 나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돼. 됐습니까? 된 거지? 자, 넘어갈게요. 자, 821번 문제로 가보면 자, 이렇게 되니까 얘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얘네를 풀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는 3x 마이너스 5니까 넘겨버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와? 범위가?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죠. 자, 그래서 얘 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x는 1 이하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얘 5분의 4, 그 다음에 여기가 1. 그럼 공통 범위가 이거죠. 됐지? 그래서 답이 5분의 4 이상 1 이하니까 그 문제에 따라서 보게 되면 이 값이 a고 요 값이 b죠. 그럼 b-a가 얼마나요? B 마이너스 1이요? b-a. 5분의 1이죠? 1에서 그냥 5분의 4 빼라는 거잖아. 이게 b고 이게 a니까. 그래서 1에서 5분의 4를 빼니까 답은 그게 5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오케이? 네. 자, 자, 유형 4번으로 한번 가보면 자, 요렇게 있으니까 얘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 잡고 요거 하나 잡죠. 앞에 것들 뒤에 것들. 그러면 얘는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넘기면 x는 6보다 작다. 그리고 x 플러스 4가 이렇게 되죠? 그럼 얘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8이니까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4 이상 6 미만이죠. 그러면은 정수의 합이니까 여거 만족한 게 4하고 5잖아. 그래서 얘네를 더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9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자, 그리고 829번은 그냥 내가 답을 아니까 답만 이거만 해볼게요. 그 5번을 살펴보면 자, 이렇게 나올 텐데 얘를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올 거야.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자, 그리고 3분의 1, 2분의 1, 11분의 1이잖아. 저거 분모의 최종 공배수? 12. 12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사이좋게 곱해줄 거야. 그렇게 해서 보면 여기가 4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라서 3x는 1이니까 x는 3분의 1 이상이죠. 그러면 얘를 풀어보면 이렇게 나오고 얘는 풀어주면 이렇게 나오니까 공통범위가 있어. 그래서 얘가 해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들 실제로 보기 이렇게 나오면 풀다 보면 대부분 어쨌든 공통범위가 나오는데 요것만 지금 풀어봤더니 없어서 그냥 이렇게 푼다라고 하는 거죠. 네. 됐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답을 아니까 이거 하나만 예시로 풀어본 거고 실제로 시험 문제 갔을 때는 어떤 건지 바로 알 수 없잖아.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풀어봐야 돼. 시험 문제 볼 때는. 자, 그리고 다음 걸로 한번 보면 832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풀어봤더니 이렇게 나온대. 이렇게. 그러면 한번 보면 이거 여기서 짐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놈을 풀면 이걸 만족해야겠죠? 부등호 방향 등호 보면서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얘를 풀면 이게 나와야 돼. 문제에서 원하는 게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x 빼기 3 작다 2x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x가 4.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6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a니까 4x는 a 플러스 1이 돼서 x는 4분의 a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요 아까 4분의 a 플러스 1 요 값이 요거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3이어서 a 플러스 1은 12. 그러니까 a는 1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리고 아까 이거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얘랑 얘가 같은 거여서 B가 마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됐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자, 837번 문제를 보면 근데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이다 라고 하는 말은 공통범위가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어야 돼. 그래서 이거 조금 풀어내야 되는데 얘를 한번 해보면 4x 빼기 3이 13이니까 이렇게 돼서 x는 4 이하가 되죠. 4 이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내가 저거를 풀어버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가 4니까 이렇게 가겠죠? 쟤는 정해져 있겠죠? 이렇게. 근데 얘가 등호가 둘 다 있어서 이 3a-5라는 거는 이 여기로 존재를 해줘야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명령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 없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영역이. 그래서 없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존재를 해서 커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떨 때는 등호 들어가고 어떨 때는 등호 안 들어가는데 그거는 니네들이 값을 놓고 봤었을 때 같은 값이어도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파악을 하는 거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3a-5가 4보다는 커야 돼서 3a는 9가 되고 그러면 a는 3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됐어요? 그래서 이 값으로 만족을 하게 되면은 a가 3보다 크다가 되니까 저 연립부등식의 해가 서로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질문?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원리가 비슷한 문제가 841번인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뭔가? 정수가 두 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 먼저 한번 풀어보면 10을 다 곱해볼 건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x가 4보다 작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4보다 작은 정수인데 그걸 두 개 나오게 해야 돼. 그 값이 무슨 값이랑 무슨 값이겠어? 3이랑 2가 되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푸는데 얘를 한번 보게 되면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 3하고 2가 들어와야 되고 1은 들어가면 돼, 안 돼? 정수 두 개니까 1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엄밀하게 말해서 요게 나온 게 여기서의 존재를 해야 정수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얘가 내가 풀어봤을 때 어떻게 나온 거냐면 a-1보다는 크지만 4보다는 적은 거거든요. 근데 정수가 두 개 나오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a가 2가 되면 정수가 두 개 나와 한 개 나와. 한 개죠.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거니까 3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1이면 두 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어떻게 되냐면 a-1은 1이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1 이상이지만 2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2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1을 더해주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아버리면 저걸 만족하는 정수가 두 개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됐어요? 그래서 요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내용. 자, 됐다고 보고 만약에 모르겠으면 다시 이거 강의 봐. 강의 찍어서 올려놓을 거니까. 자, 그리고 845. 자, 845를 보면 어느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한 의자에 앉으면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몇 명 남는다? 10명이 남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x를 의자의 개수라고 두면
학생 수를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4x 플러스 10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지고 됐네? 4x 플러스 10. 자, 일단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니네가 잘 생각을 해. 5명씩 앉으면, 자, 5명씩 앉으면 의자가 몇 개 남는다고 돼 있어? 7개. 7개 남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남는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게 학생이 앉았기 때문에 남는다고 표현하는 거야? 안 앉았기 때문에 남는다고 표현하는 거야? 빈 의자 7개라는 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면 빈 의자가 여기 이렇게 7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 마지막 의자에서 사람이 앉을 수 있어, 없어? 자, 얘네는 안 앉은 거야? 얘는. 얘는? 마지막 의자는 안 앉았다고? 그럼 빈 의자가 그럼 8개가 되겠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 빈 의자가 7개라는 건 7개 의자는 아무도 안 앉았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마지막 8번째 의자는 만족해서 안 앉았겠어. 앉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일단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잖아요. 있어서 있을까요? 아니면 없어서 없을까요? 아니 근데 있어? 5명? 그 약간 너무 게임 논리 같이 들려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니, 빈 의자가 남았다는 건 니네들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의자가 남았다는 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았다고 하는 거야? 있기 때문에 남았다고 하는 거야? 없어서. 없으니까 빈 의자일 거 아니야. 얘는 안 앉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의자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럼 마지막 의자가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 앉았던 의자가. 앉았을 거 아니야. 근데 몇 명씩 앉힌대? 5명씩 앉힌대. 근데 그럼 마지막 의자도 무조건 5명이 앉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 네. 아니지. 단정지어도 아닌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빈 의자가 그러니까 이 말을 니네가 잘 생각해. 빈 의자라는 건 아무도 없다라는 거잖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있는 거죠. 한 명이라도 있으면 빈 의자가 아닌 거잖아. 5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5이. 정답 모르는 거잖아. 그지. 에이. 아니, 에이. 한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빈 의자가 아닌 거잖아. 아니, 뭘 억지야. 빈 의자 7개라고 다 준 다음에 마지막 의자에 나 저 몇 명 앉았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근데 빈 의자가 7개 남았어요. 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사람이 최소 1명에서 최대 몇 명까지 앉았겠어? 5명까지 앉았을 거 아니야. 근데 5명까지만 앉을 수 있는 거야? 5명씩 앉는다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6명 앉을 수 있는 의자인 거. 아니, 문제 좀 읽어봐봐. 5명씩 앉으면 의자가 몇 개 남는데 6명씩 앉으면 의자의 개수가 남는 게 달라질 텐데 여기서 그래요? 아니 5인용 의자라고 말을 안 했잖아. 5명씩 앉는다라는 거는 의자에 5명씩 앉혔다라는 거 아니야. 거기서 갑자기 6인용, 7인용이 왜 나와? 모른다. 아니 5명씩 앉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서 6명씩 뭐 오케이. 내가 돌을 닦은지 해야 되냐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끝났어. 다시 해야지.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4명씩 앉으면 학생 수가 정확하게 몇 명 남아있어? 10명 남았잖아. 얘는 고정이야. 학생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0? 학생 수 나와있다고 나와있잖아. 10명 남았다고. 근데 5명씩 앉으면 빈 의자가 7개 있다라고 했지, 마지막 의자에는 몇 명 앉았다, 안 앉았다 말이 있어, 없어? 모르는 모르는 거잖아, 그건. 우리가 말을 봤었을 때 거기서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정보가
빈 의자가 7개 있다라는 거지 마지막 의자에는 1명이에요 6명이에요 이런 말이 없다고. 그런 말이 없다고. 근데 6명일 순 없다고 말하시는 거죠? 네 없어요. 네. 6명씩 앉으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그런 말이 없잖아 정보가. 정보 없이 뭐라고만 나와 있어. 문제 좀 읽어봐. 나 보기 전에 문제 좀 읽어봐봐. 5명씩 앉으면 빈 의자가 몇 개? 아니 7개. 빈 의자가 7개. 그러면 마지막 의자에는 몇 명 앉았다라고 친절하게 몇 명 앉았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왔잖아. 안 나와 있잖아. 사람이 몇 명 남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사람이 몇명 나는지? 어. 의자가 아니라? 의자가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더 얘기하면 내가 진짜 화날 것 같아서 더 말 안 하네. 그러면 자 마지막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최소 사람 수가 몇 명이에요? 1명이잖아. 그러면 5명씩 앉은 의자의 개수는 총 몇 개인 거야? 7개. 왜? 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아, 의자 개수는 몇 개 있는지 몰라. 그러면 미지수네. 야, 내가 여기서 4x 플러스 10이라고 할 때 여기 어디냐 내가 x가 뭐라고 했어? 의자의 개수라고 했잖아. 아, X 빼기 7. 땡! 땡땡땡. 땡! 다음 물어봐요. 자 5명씩 앉는 의자의 개수가 몇 개? 자 의자 전체 개수는 x야. 5에. X 빼기 7. 아니 왜? 아니 5명씩 꼭 앉아있는 의자의 개수. 아니. 뭐라고? 5x 그냥 5x. 맞지? 나 학생수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알아요. 의자의 전체 의자의 개수가 x개라고. x개 그냥 x네. 맞죠? 그 중에서 5명씩 앉았다는 의자가 몇 개 남았다고 나와 있어. 7개. 7개 남아있다고 했잖아. 근데 마지막 의자에 몇 명 앉았는지 모른다고 했잖아. X 빼기 8. 정확하게 5x 빼기 8이 아니라 5명씩 앉은 의자의 개수는 빈 의자 7개랑 마지막 의자를 빼 놓게 되겠지. 그러니까 x에서 빼기 8을 하는 게 정답인 거지. 니네 다음 주에 당장 논술 학원 끊어. 음줄? 논술 국어학원 다녀. 아니 근데 그냥 전체가 x니까 그냥 뭔지 모르는 x가 있고 그 전체에서 8을 뺐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에서 8을 뺀 게 5명이 앉았다고. 오케이. 그래서 5 곱하기 x 빼기 8에다가 최소 아까 몇 명? 5를 왜 곱하죠? 3명. 1명. 그래서 더하기 1이 최소에다가 최대는 최대 아까 몇 명? 6명 왜 나와 갑자기? 그러니까 변인형이 진짜 6명이 왜 나와 갑자기 진짜. 변인형이냐고. 의자가 몇 인용인지는 몰라. 최대 몇십 명까지 앉아야 쓰는지 몰라 그거는. 그래서 5명. 그리고 왜 5를 곱하냐면 5명씩 앉으니까. 아, 나 제발 부탁해. 나 수학 선생이지 국어 선생이 직업이 아니야. 저 의자 개수 하나가 x 빼기 8인 거예요. 의자. 사람이 꽉 차 있는 의자. 5명씩 앉아있는 사람의 의자 개수가 x 빼기 8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사람 5명 꽉 차 있는 거 하나가 x 빼기 8. 그래서 5 곱했다고. 그래서 왜냐면 얘가 사람 수잖아. 근데 마지막 의자에 하나가 들어가야지 최소니까. 그러면 빈 의자가 되니까 하나 더 한 거고. 그 다음에 최대 5명까지 앉을 수 있어.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저는 시간 못 쓸 거. 아니 여기 문제 보면 5명씩 앉는다라는 거 이 말에서 내포하는 의미가 뭐야? 최대 5명까지만 앉힐게요라고 이 말 아니야. 아니 문제에서 4명씩 야 니네 생각해봐. 사일 중대로 해쳐보여라고 하면 한 줄에 4명씩 쓰지. 갑자기 거기서 뜬금없이 2줄 6명 7명 쓰진 않잖아. 니네 학교에서 그거 운동장에서 그 줄 맞추기 안 해? 요새 안 하냐? 하잖아. 그럼 거기서 몇 월 현대 무슨 몇 월 중대 이렇게 모으라고 하잖아.
그러면 사열 중대라고 하면 사열 4명을 이렇게 해서 쭉 세우잖아. 그럼 그 4명을 벗어나는 길이 없잖아,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줄도 꽉 찰수 있으니까 5를 더했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줄이 몇 개 남았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지, 남았다라는 건 어찌됐든 없으니까 남았을 거고, 사람이. 사람이 없으니까 남았을 거고, 근데 마지막 의자에는 몇 명 앉았다는 말은 표현은 안 했어. 원래 이런 거, 니네 첫 번째 줄 보면은 4명씩 앉으면 10명이 남았다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주잖아. 얘네들은 정확하게 표현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만, 이걸 가지고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저 5명씩 앉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에서는 빈 의자만 남았어요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사람 수를 표현한 게 아니라고. 네. 어느 정도는 니네가 이거는 수학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해석을 따라줘야지. 니네 영어 이프법에 하면 가정법 같은 거 해석할 때 해석하는 방법 있잖아. 가정법 안 배웠니? 니네 가정법 이프절 해가지고 쭈르륵 해서 만약 뭐뭐였다면 이렇게 해석 쭉 하잖아. 그거랑 같은 말인 거야, 그냥. 얘 좀 받아들여야 되지. 받아주세요. 네. 받아주세요. 나 니네 여기서 못 받아야 나 여기서 이제 나 득음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응. 이제 조금 서운한 거는 어제 우리 매티우스에서 야외 갔는데 왜 아무도 그걸 모르지? 네? 매티우스에서 야외 갔다 왔는데. 그게 뭐예요? 니네 우리 매티우스 인스타그램 친구 아니야? 안 해요. 팔로우해. 뭔데, 뭐 했는데요? 아니 말 그대로 야외에 갔으니까 뭐 있겠나? 뭐였어요? 예를 들어. 일단 농구 잘 뛰었지. 농구 했다고요? 농구하고 그다음에 멀리뛰기 하고 신발 던지기 했는데 아무튼 상대방 방코트로 농구하다가 5분 만에 선수들 6명 다 탈출했다는 거. 지수쌤이랑 공룡쌤이랑 농구하는 그림이 아니 지수쌤이나 강선쌤은 그거 자유투만 했지. 쌤도 했어요? 뭐 했지. 나 그래서 한 골 넣었잖아. 몇 골 중에? 한 20개 넣었는데. 그럼 확률이 5%네요, 5%. 아 5%면 성공했지. 5%. 와, 그 오랜만에 해보는데 체력 달려서 못한 거겠더라. 자, 요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최소값이야. 아까 내가 이거 풀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었어. 마이너스 11. 그거 범위를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아, 참, 한 사람이 대표로 이렇게. 근데 나 그럼 저 꿈틀이 먹고 있는 애 시켜볼게. 꿈틀이? 너 이거 풀면 어떻게 돼? 울지 말고 꿈틀 빨리 대답해봐. A, 어. 3수. 어. 0보다 크다. 아니 아까 공식으로 얘기해줬잖아.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었어? 어? 아이 이 아줌마야. 이렇게 되면 아까 이거 어떻게 했어요? a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얘 범위로 나눠서 해도 상관은 없지만 되도록이면 공식화 시키는 게 시간적으로 더 여유가 있어. 네. 그래서 얘는 이게 11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1보다 작거나. 그러면 얘를 풀면은 마이너스 3x는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자 8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3x 이렇게 돼서 x는 3분의 19보다 작거나. 나 이거 잘못했다. 이거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어디냐? 문제가? 자연수 x의 최소값이죠. 자, 자연수가 뭔지 알죠? 네. 그럼 여기서 말할 수 있어, 자연수?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말할 수 있어? 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7. 그래서 답이 7입니다.
됐죠? 네. 아. 대신에 유형 11번 855번으로 가보면 그 문제 내가 이렇게 바꿀 건데 니네 이렇게 바꿔도 지장이 있어 없어? 안 보여요. 없어요. 이거 이항한 거죠? 이항한 부동은 방향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꿔요. 안 바꾼다. 근데 얘네가 여기가 값이야 미지수야. 민지. 그러면 범위를 나눠야 돼. 나는 범위 나눠서 해야 돼. 애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3x 첫 번째로 판단하는 게 3x-1이 0 이상이다라고 나서 그냥 절대값을 풀어버리는 경우. 그러면 이 x는 6이니까 x는 어떻게 나와? 3 이하가 나오죠. 되니? 안 되니? 되니? 많이 짧다. 그래서 이거 일단 저 첫 번째 거에서 풀어주면 이렇게 나오니까 얘랑 얘랑 공통 범위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3x-1이 0보다 작다니까 x는 3분의 1보다 작다야. 맞아? 그러면 저 안에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4x는 4 이하죠? 그럼 얘를 풀면 어떻게 돼?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나오죠. 네. 근데 첫 번째 거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 3분의 1 이상이고 그 다음에 3 이하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네. 그러면 저건 범위를 나눠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범위도 답이고 요 범위도 답이야. 그러니까 1번에서 구한 것도 답이고 2번에서 구한 것도 답이야. 네. 그래서 얘네들을 색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쁘게 색칠이 돼요. 영역을 보게 돼. 그래서 답이 그냥 최종적인 답이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2개만 더 설명할 거야. 됐죠? 나 지운다. 나 저 맨 왼쪽 줄은 지워도 되지. 네. 문제는 써야 되니까. 오케이. 자, 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절대값 x, 절대값 x-3 그리고 5인데 얘네 다 범위가 x가 어디 명상하지 말고 x가 어디 값을 나왔어 지금? 네? 얘 어디서 범위 나왔어? 0에서 나누죠? 그럼 얘를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지. 0, 3. 그러면 이 범위에서 한 번, 요 범위에서 한 번, 마지막 요 범위에서 한 번 해주면 돼. 됐죠? 그래서 얘를 했을 때 3 이상, 0 이상, 3 미만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범위로 나누어져서 그 세 가지 범위에 따라서 값을 다 풀어봐서 아까처럼 했던 것처럼 답을 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직접 해보세요.
따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해볼 테니까. 이걸 꼭 한번 직접적으로 해봐, 뭐. 근데 범위가 3에서 나눠지고 0에서 나눠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A 절대값이 어디, 범위가 양수랑 음수가 어디서 나오죠? 3보다 크고 작은 3보다 크고 작으니까 3에서 나눠지는 거잖아. 얘는? 0? 그러니까 0, 3 하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저렇게 한 번. 얘가 안 겹쳐도 돼요? 등호는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다 붙이든 여기다 붙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보통 어디다가 붙이는 게 원칙이냐면 크다 쪽에. 크다 쪽에. 그러면요? 1년만 해당돼요. 이게 사실은 어느 쪽에 붙이더라도 답에는 지장이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풀면서 딱 한 번 저기 영향 한번 받았던 게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그들은 항상 크다 쪽에 붙이고 한 번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틀렸다고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 내가 뭐 계산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뭐를 놓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닌 경우가 한 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때 저기 관리적으로 푸는 게 제일 낫더라고. 근데 등록 케이스라서 그런 경우 그건 뭐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보통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봅니다. 됐죠? 네. 자,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까처럼 문장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절대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바꾸더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근데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게 해가 뭐가 돼? 모든 실수라고 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얘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은 항상 범위가 어떻게 돼? 네. 절대값의 범위는 항상 어떻게 돼? 양수 땡. 범위요? 0 이상이잖아. 항상 0 이상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얘가 양수라는 어떤 특정 값이 나오면 네. 특정 범위에서 성립이야? 아니면 전체 범위에서 성립이야? 특정 범위에서만 성립이죠? 아까 그래가지고 공식을 이렇게 했잖아. 만약에 저걸 풀어봤는데 얘가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그냥 나와버리면 얘는 그냥 우리가 공식처럼 2x 플러스 3은 1 이상 2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 이하 이런 식으로 잡아버려서 전체 범위로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 범위로만 말을 하게 돼요. 저 값이라고 말하는 건 특정 범위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잠깐만 이거 등호 보내. 얘가 0이 돼. 그럼 얘는 0 이상인데 얘는 0이야. 근데 나는 0보다 커야 된대. 네. 0이 되는 거 말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특정 값을 빼고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전체로 성립한다라고 말하는 건 안 돼요. 아니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하면 얘는 어차피 0 이상이잖아.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항상 어떤 걸 넣든 간에 부등식을 만족하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A-1은 음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A는 1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